22대 국회가 탄핵 정국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평검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다른 수사나 제대로 하라면서 반격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필벌이다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들은 자신들을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여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허세 부리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검찰 내부에는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검사들이 글을 올리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림 함께 보시면요. 검사들은 사건을 고르는 게 아니라 배당을 받을 뿐이다. 그런데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탄핵은 수사를 위축시키는 행동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검찰 탄핵이 개혁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기소권을 가진 사람은 검사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이라든지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혹과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그 누가 이들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제동을 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언론이 있긴 하지만 언론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4명의 검사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의혹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한 거고, 하지만 앞서서 저희가 3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기각이 나왔습니다. 예. 그 이유를 보면 그분이 안동환 검사가 100% 위법성이 없었다가 아니라 위법한 사항이 있긴 하지만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역효과가 난 저희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사위의 회부해서 조사를 해서 또 미진한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또 보완해서 이것이 헌재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저희는 또 과감하게 공수처로 보내서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 들어볼까요? 네. 그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예. 뭐 아실지 모르지 2호 공감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사 내용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권한과 권력이 자제되지 않으면 절제되지 않으면 그건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 관점에서 민주당이 어떤 그 수사가 잘못됐다 얘기하면 괜찮은데 당사자잖아요. 이재명 대표 수사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수사받았는데 나 수사한 사람을 내가 수사 조사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이제까지. 뭔가 수사를 받고 기소받고 그랬으면 죄송하고 뭐 부끄러움을 알았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알았던 상식선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요즘에 드는 생각은 측은하고 분노를 넘어서 이제 측은함까지. 알겠습니다. 구정호 선생님. 네. 사실 탄핵, 뭐 특검 이런 단어를 듣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들리고 그래서 탄핵이 일상화됐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있던 탄핵이 실제로 이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목격을 했고 또 특검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그 특검이 좀 일상화된 느낌입니다. 과거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잘잘못을 따져보고 그래가지고도 안 되면 이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이게 미진하다 이랬을 때 특검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프로세스를 다 건너뛰고 특검으로 가자 또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일단 탄핵부터 하겠다. 최후의 보루로 삼아야 되는 이 특검과 탄핵이 지나치게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의 이 법 상식과 법 감정도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을성을 가지고 절차를 지켜보기보다는 일단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예. 것이 대화와 타협 없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하자.
고소 고발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일상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과연 민주국가를 유지하는 우리 공동체를 갖고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인지 좀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넘겨서 조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두고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이 출석해서 소명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탄핵을 좀 가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탄핵할 대상이 정말 이 탄핵할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법사위에 출석하셔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진실을. 그런데 이 이현석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이 계속 이렇게 이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다소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당 내에서조차도 약간 우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3명의 검사 탄핵안을 이제 올렸고 1명은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나마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고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대단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나마 탄핵의 가능성이 높은 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났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추가로 4명 이 탄핵안으로 진행을 했을 때 기각이 되면 이게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전략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일부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본회의에 올린 것이 아닙니다. 법사위에 회부가 돼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들여다보자는 취지이고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이 와중에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죠. 그런데 공정한 잣대로 지금 여야를 수사하고 있느냐,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국민들께 지지받고 있습니까? 신뢰받고 있나요?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권력에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함구하고 침묵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 결과가 이런 사태까지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검찰의 반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의 의견이 좀 다르다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